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적시장 점검 드디어 마지막 영상입니다. 지난해 우승을 차지했던 울산 현대의 영상이 마지막 이적시장 점검 영상인데요. 과연 울산 현대 전 포지션에 더블 스쿼드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적시장 보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에 22인 엔트리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키퍼 2명, 풀백 4명, 센터백 4명, 수비형 미드필더 2명, 중앙 미드필더 2명, 공격형 미드필더 2명, 윙포워드 4명, 스트라이커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울산현대 2022년에 22명 전체 가치는 1690만 유로로 227.6억 정도에 달했는데요. 여기서 좀 보자면 오인표 선수는 다른 풀백들에 비해 좀 가치가 낮게 산정된 편이었고, 다른 선수의 경우에는 그냥저냥 본래 모습대로 좀 평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이 가치는 지난해 이제 각 팀별 가치 중에 2위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1위는 역시 전북 현대였고요. 그리고 이 라인업에서 인앤아웃이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 키퍼에서는 아웃이 없었지만 수비수에서는 오인표 선수가 수원FC로 임대 이적을 했고요. 미드필더에는 수비형 미드필더에는 원두재가 입대, 고명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에서 FA로 계약 만료, 아마노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는데 요코하마 F마리노스로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 공격수 자리에는 윙포워드 김민준 선수가 역시 원두재 선수와 함께 김천 상무에 입대를 했고요. 레오나르도 선수는 이제 어디였죠? 산둥 타이산으로 임대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역시 영입된 선수 내지는 복귀한 선수도 있었는데요. 조현택 선수가 부천FC 1995에서의 2년간의 임대를 종료하고 이제 울산 현대로 복귀했습니다. 미드필더 자리에는 보야니치와 아타루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공격수 자리에는 루빅손과 주민규를 영입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울산 현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에 22인 엔트리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조현우와 조수혁 키퍼, 풀백에는 왼쪽에 이명재와 조현택, 오른쪽에는 김태환과 서령우가 조합을 맞출 예정이고요. 센터백에는 김영권, 정승현, 임종은, 김기희, 유일하게 또 변화가 없는 포지션입니다. 아니네요. 골키퍼도 변화가 없었고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2명에는 박용우와 김성준, 중앙 미드필더에는 보야니치와 이규성,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이청용과 아타루 선수가 구성되어 있고, 윙포워드에는 박호, 엄원상, 루빅손, 윤일록, 그리고 톱 자리에는 마티나단과 주민규입니다. 이렇게 돼서 울산현대의 전체 가치 지난 2022년보다 200만 유로가 상승한 1890만 유로, 환화로 약 254.6억 정도에 달하는 금액인데요. 아무래도 이 보야니치 선수가 이적해서 온 것, 그리고 루빅손 선수가 온 것,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동이 있었던 포지션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레프트백입니다. 레프트백 이명재 선수가 주전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가운데 조현택 선수가 임대 복귀했다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명재 선수는 울산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울산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에 임대 그리고 상무를 제외하고는 울산 현대에서만 뛰었고요. 그렇게 올해에는 부주장까지 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명재 선수를 뒷받침해줄 조현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천의 핵심이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울산으로 임대 복귀를 해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할 시간, 그리고 아시안게임까지 좀 대비를 할 시간을 가지고 있는 조현택 선수인데요. 과연 이 레프트백에서의 변동이 울산 현대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시즌을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명재 선수가 닭주전까지는 아니어도 조현택 선수의 어떤 22세 이하 자원으로서의 활약, 이런 것들이 겹쳐진다면 레프트백에서의 뎁스 역시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뎁스가 만들어졌고요.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는 보야니치가 영입되면서 보야니치, 이규성이 주전 경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4-3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사용하던 4-3-3이라면 좀 다르게 이 두 명의 선수 중 한 명이 나오게 될 텐데요. 보야니치는 한마르비의 지난해 부주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한마르비의 어떤 상승세에서 보야니치가 큰 역할을 했고, 스웨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로 불리는 선수 중 한 명이었던 만큼 울산현대는 보야니치에게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규성의 경우에는 사실상 울산현대 2년차, 실질적으로는 명시적으로는 3년차에 달하는 이규성 선수는 부주장을 달았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이런 선수가 부주장을 달았다는 건 이 이규성 선수의 팀 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또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규성 선수와 보야니치 선수가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 또 각자의
기량을 늘려나간다면 이것은 또 울산현대에게 좋은 점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도 변동이 있었죠. 이청용 선수가 건재한 가운데 에사카 아타루 선수가 영입이 됐습니다. 이청용은 드디어 주장 부담감을 내려놓고 MVP, 지난해 MVP로서의 활약을 올해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2년 재계약까지 했고 이청용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청용 선수와 아타루 선수는 분명히 주전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타루는 지난해 우라와에서 43경기 동안 6골과 7개의 도움이라는 좋은 기록을 올려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4강 승부차기에서는 마지막 킥으로 나서서 득점을 기록하면서 우라와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으로 올려놓기까지 했는데요. 지난 브랜트포드 B팀과의 경기에서 보면 아타루 선수는 확실히 축신의 향기가 나는 선수입니다. 이 아타루 선수와 이청용 선수는 모두 축신 계열의 선수들이죠.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성 공격형 미드필더라고는 써여 있긴 하지만 울산의 전술상에서는 또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경기를 많이 풀어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좀 해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주는 시너지 효과 상당히 기대가 되는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윙포워드 서브 자리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주전을 바코와 엄원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서브 자리에는 루빅손과 윤일록이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루빅손 선수는 엄청난 오피셜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케아에서 영상을 찍었고 이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굉장히 또 특이한 사진들을 많이 찍었고 루빅손이라는 선수 자체도 좀 특이한 선수인데요. 7부가 아닌가요? 6부부터 1부까지 올라온 엄청난 노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루빅손 선수는 지난해 한마르비의 3주장에 있었고 33경기 동안 12골과 3개 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득점 능력을 보였던 선수입니다. 팀의 적응만 제대로 한다면 울산현대에서도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피셜 사진만 봐도 팀 내 적응에 관해서는 시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윤일록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부진이 솔직히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좀 필요 이상의 비판을 좀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쉬웠던 잠시의 부진을 이제는 털어내고 2021년 여름 이적 시장에 합류했고 그 이후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나 다른 여러 가지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윤일록으로 다시 한번 또 돌아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서브 자리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울산현대 2선은 정말 다양화된 그런 상황에서 또 다양한 공격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톱 자리에도 변동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엄청난 활약을 후반기에 보여줬던 마틴 아담이 건재한 가운데 주민규 선수가 영입됐습니다. 마틴 아담은 축구 주머니가 줄어든 모습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이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려면 체중을 어느 정도 감량해야 된다는 이 국가대표팀 감독의 말을 들은 건지 굉장히 또 슬림한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높은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득점왕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의 주전 경쟁도 어느 정도 좀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모든 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마틴 아담 선수는 올해에도 많은 노력을 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민규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득점왕입니다. 지난해에도 최다 득점자, 공동 최다 득점자였지만 뭐 경기수 이런 것들이 밀려서 조규성이 득점왕이 됐고 그 이전 해에는 득점왕이 아예 됐었죠. 주민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조금 더 나아진 지원을 받으면서 축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도 득점왕을 차지하기 위해 또 주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현대로 새롭게 합류한 주민규 그리고 지난 후반기부터 엄청난 폼을 보여줬던 마틴 아담 이 두 명의 선수가 보여줄 시너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스트라이커 어떻게 될지 쭉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변동이 있었던 포지션은 이 정도로 보고요. 이제는 스쿼드 장점 보도록 할 텐데요. 스쿼드의 장점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두꺼운 스쿼드 뎁스입니다. 전 포지션의 더블 스쿼드가 됐습니다. 앞에서 22인 엔트리를 보시면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어떤 선수가 주전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전 포지션의 뎁스가 상당히 두텁습니다. 가장 두터운 건 역시 또 2선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2선 자원에 있는 이청용, 아타루, 루빅손, 윤일록, 바코, 엄원상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도 김민혁, 강윤구, 황재환 이런 선수들이 뒤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선수들이 함께 했을 때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포메이션인 3-4-3까지 구성을 하면서 더블 스쿼드에 이어서 더블 포메이션도 만들어낼 수 있는 울산 현대로 보입니다. 그와 함께 국대급 백 4라인도 역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왼쪽에 이명재, 김영권, 정승현, 김태환 이렇게
엄청난 백포 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김영건과 김태환은 카타르 월드컵에 합류했던 그런 선수들이기도 하고, 정승현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그리고 지난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지난해에 이제 A매치 명단에도 지속적으로 들었던 만큼 올해에도 이제 국가대표팀에 충분히 불릴 수 있을 만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명재 같은 경우에는 뭐 국대급 풀백 정도로는 늘 또 생각이 되는, 또 언급이 되는 선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스쿼드 단점도 있죠. 첫 번째는 삼선 뎁스의 미비입니다. 장현수를 영입할 여름을 기다리지만 여름까지는 박용호 선수가 좀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박용호가 뛸 수 없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뭐 지난 브랜트포드 배팅과의 경기 후반전에 보여줬던 3-4-3도 충분히 가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삼선 뎁스는 좀 부족하다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왼발 센터백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왼쪽에 설 수 있는 선수는 있지만, 임종훈이나 뭐 이런 선수가 있지만 왼발 센터백 자체는 좀 부족한 모습인데요. 올해도 김영건은 달립니다. 김영건 선수가 여전히 또 좋은 클래스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충분히 또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부담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왼발 센터백이 김영건 하나밖에 없다는 건 약간은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단점을 제외하고는 지난 전북현대 영상과 비슷하게 찾기 어려운데요. 단점들을. 베테랑이 많은 점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베테랑이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다라는 논지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취해오기는 했지만, 그런 점들을 제외하고는 뭐 굳이 단점을 찾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만큼 울산의 스쿼드가 좋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 전 포지션의 뎁스 매우 두텁습니다. 스쿼드 구성이 굉장히 잘 짜여졌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삼선 뎁스가 아쉽습니다. 박용호 선수에게 장현수 선수가 오기를 바랄지 아니면 본인이 계속해서 주전자리를 차지하길 원할지는 좀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도 우승에 도전합니다. 과연 울산이 2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울산현대 이적시장 점검을 해봤습니다. 사실 뭐 오래 전에 또 울산현대는 이적시장, 특히 겨울 이적시장이 좀 종료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 포지션의 더블 스쿼드를 구성하면서 좋은 이적시장을 보냈던 울산현대입니다. 과연 울산현대가 이번 겨울 이적시장을 토대로 겨울에 좋은 흐름을 보내고 여름에 장현수나 이동경을 영입하면서 끝까지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